브랜드의 변신, 그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브랜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아주 영리하게 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모든 비즈니스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요, 바로 뉴 브랜딩과 리브랜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브랜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뉴 브랜드와 리브랜드가 뭔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례죠. 던킨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브랜드의 큰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전략적인 갈림길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모든 브랜드는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기로에 서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가진 걸 바탕으로 혁신할 거냐. 이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상태나 그동안 쌓아온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뉴 브랜딩과 리브랜딩,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두 전략의 가장 큰 차이,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연속성. 기존 브랜드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아예 끊어버리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뉴 브랜딩은 말 그대로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텅 빈 땅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름부터 로고, 정체성까지 과거와는 완전히 선을 긋는 겁니다. 반면에 리브랜딩은 뭘까요? 이건 리모델링에 가깝습니다. 튼튼한 집의 골격이나 기초는 그대로 놔두고 시대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거죠. 핵심적인 강점은 가져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리브랜딩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60%, 이게 바로 던킨의 운명을 바꾼 숫자입니다. 2018년이 되니까요, 던킨의 매출에서 60% 이상이 더 이상 도넛이 아니라 바로 음료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던킨의 역사를 보면 이름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오픈캐틀에서 던킨 도너츠로,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는 던킨으로. 이 최근의 변화가 바로 앞서 본 그 숫자, 즉 비즈니스 전략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로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상징적인 핑크와 오렌지색, 그리고 저 독특한 글씨체. 특히 미국 동부에서는 그냥 커피와 도넛 가게 로고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같은 존재였죠. 자, 보세요. 던킨 도너츠에서 던킨으로. 이름에서 도너츠를 떼어낸 이 변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도넛 먹으러 가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음료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훨씬 현대적이고 간결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던킨이 도너츠라는 글자는 버렸지만 모든 걸 버린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저 상징적인 핑크와 오렌지 색상, 친근한 느낌의 글씨체,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핵심 가치는 그대로 유지했죠. 이게 바로 리브랜딩의 정수입니다. 버릴 건 버리되 가장 소중한 자산, 즉 브랜드의 영혼은 지켜낸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리브랜딩 사례를 봤으니 이제 반대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연 어떨 때 모든 걸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즉 뉴 브랜딩을 선택해야 할까요? 뉴 브랜딩은 말하자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꺼내는 카드입니다.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기존 이미지랑 전혀 안 맞을 때, 혹은 아예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데 기존 이름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 선택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 브랜드가 가진 유산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우리 브랜드가 기로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전략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브랜딩은 이럴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좀 낡아 보일 때,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혹은 던킨처럼 회사의 비전이 더 커졌을 때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미 우리를 사랑해주는 강력한 팬층이 있을 때,
이럴 땐 모든 걸 버리는 것보다 그 자산을 활용해서 진화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은 이렇게 3단계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브랜드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둘째, 고객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잘 맞는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말이죠. 결국 이겁니다. 뉴 브랜딩은 완전한 창조,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리브랜딩은 전략적인 혁신, 즉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진화하라.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던킨 같은 성공적인 리브랜딩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는 한마디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정신이죠.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성공적으로 진화한 브랜드는 뭐가 있나요? 반대로 저긴 정말 싹 다 바꿔야 하는데 하는 혁명이 시급해 보이는 브랜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부터 브랜드들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